명태균 씨 구속될까? 검찰 명태균 구속영장 검토. 자, 명태균 구속 여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보시죠. 명태균 이틀 연속 소환 조사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고요. 공천 개입, 공천 관련 돈거래, 대선 불법 여론조사 실시 등등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이야기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제가 사적으로 한 10년 된 강혜경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 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것을 꼭 사실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아니 말만 하면 다 안 쳤지 왜 못 안 쳤어요? 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 명태균 씨 주장은 이거예요. 강혜경 씨한테 한 것들이 다 세 보이려고 너스레를 떤 일종의 허풍이었다라는 건데 논란은 지금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너스레를 떨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 네네. 세비의 절반 이상을 띄어서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일 것이고 그 돈 거래의 이유가 이른바 공천과 관련돼서 명태균 씨가 정치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성으로 그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사실은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은 객관적으로 제가 보니까 2022년 8월 23일부터 그때가 언제냐면 김영선 전 의원이 의원직에 당선되고 한 2달쯤 뒤였어요. 그때부터 올 2월 2일, 2024년 2월 2일까지 9,677만 6천 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세비가 나오는데 그 세비만 그 반으로 가른 게 아니라 추석이나 설에 상여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여금까지도 절반씩 가른 거 아닌가? 그렇게 강한 의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태균 씨의 포지션은 어떤 것이냐? 이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구속영장 발부가 범죄 혐의가 상당한데 거기에다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러면 어떤 뭐가 되느냐?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구속영장이 불가피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그 호기로 또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보기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자, 물론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이 다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가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 관련된 의혹도 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호고 나발이고 그 내가 그거 가면 본인 같은 생각하면 가나.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자기가 얘기해서 대통령실도 용산으로 옮겼다라는 주장의 녹취록인데 자, 이에 대한 명태균 씨의 해명도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가면 죽는다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이야기하신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저는 청와대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에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 가면서 보니까 서울시경 뒤에 청와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말씀드린 그만해! 겁니다. 사람아! 어제는 왜 꼬리 내려? 두려워! 정신 차려! 겁나! 알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본인의 입김이 그런 게 작용했다고 어디 보십니까? 있어요. 아예 그 청와대 터가 안 좋다. 예전에 거기 사냥터다. 뭐 수많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누구나 의견을 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오신환 의원님 네. 청와대를 나오겠다라는 것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앞서 정부에서도 공약을 하거나 검토를 했었지만 폐기됐던 건인데 그럼요. 예. 이것까지 자기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주변 사람들에게
일종의 허풍을 떠는 어떤 자기과시 이런 거에 가깝다라는 정치권의 분석도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과시하고 이제서는 이제 뭐 그것이 뭐 일반적인 의견을 자기가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용산으로 청와대를 이전한 것은 뭐 다 아다시피 강력한 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언급을 해왔고 제가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옆에서 같이 수행하고 모셨을 때도 보면 그것을 주변에 늘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강한 의지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명태균 한 명의 의견 때문에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추측이다라고 좀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는 분명히 있었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것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것이 또 용산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용산 이전과 관련돼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박성윤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명태균 씨가 단순히 거짓말을 해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은 녹취가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허풍이었다,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덮고 넘어가기에는 그때 당시에 좀 납득이 되지 않았던 어떤 졸속 이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국방부 직원들 뭐 계속 이제 무리를 시켜가면서 뭐 짐을 옮기고 또 졸속 공사 내 뭐 계약서도 쓰지 않고 공사를 했네, 뭐 관저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문제가 불거졌던 그 용산 이전이라는 어떤 미스테리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실마리가 나온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명태균 씨를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의지한다 이런 대목도 공개된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쌓았던 정치적인 신뢰 외에도 뭐 산단, 국가단지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용산 이전의 문제, 뭐 관저 옮기는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명태균 씨의 좀 전방위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대목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그냥 듣고 명태균 씨의 허풍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과연 검찰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